75번 볼게요. 이제 여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파트인데요. 보면은 집합 x가 정역 자리인 것 같죠? 여기가 마이너스 2, 3, 여기서 이 정도고요. y가 어떻게 되냐면 y가 마이너스 7부터 3까지. 예. 근데 이걸 각각 정역이랑 공역으로 하는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1차례 a fx가 ax 플러스 b 형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a가 양수, 이게 중요하죠. 얘가 없으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a가 양수냐 음수냐 두 가지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럴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요. 범위를 저희 결정해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이 정도가 3,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에 이 정도가 3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정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공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얘는 직선, 즉 1사방정식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fx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대응 정의에 의해서 공역이랑 시역이 같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다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질문. 이렇게 되면 돼요? 이런 거 어때? 이렇게 되면 함수는 어때? 괜찮아요? 일단 함수는 돼요. 근데 공역이랑 시역이 다르죠. 그럼 이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역을 다 쓰지 못해서 아예 함수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뭐요? 여기 끝에서 이렇게 가서 이 끝으로 가던가, 또는 이 끝에서 이렇게 지나서 이 끝으로 오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됩니까? 근데 A가 뭐라고요? 기울기 양수래요. 이 녀석이 선택이 되겠죠. 그럼 무슨 점을 지나느냐?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3,3을 지나죠. 이 얘기는 f-2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이렇다는 얘기고요. f3은 3a 플러스 b가 뭐야? 3이죠. 여기 연립해서 푸시면 a 더하기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110번 들어갈까요? 이분 16보다 110번이 더 빠르나? 그러니까 정의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냐?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2차 함수가 두 개 있는데 fx는 여기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되겠죠. x에 대한 방정식 뭐라고 되어 있냐면 f에다가 gx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fx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돼도 2가 돼도, 자,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되게 하는 정수 A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푸실래요? 이거 풀면 돼요? 질문. 이거 풀면 돼요? gx가 x면 돼요. 이거 풀면 되는데.
이것만 풀면 돼. 자, 보세요. 우선 fx를 조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이렇게. fx를 그려보려고 해요. fx는 뭐냐면, 네, 요거 여기 써도 되죠. x-1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4예요. 맞죠? 대충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1일 때 마이너스 4가 되고 뭐 마이너스 1이랑 3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된다고 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4이에요. 괜찮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랑 같다라는 요거를 질문했잖아요, 선생님이. 이것도 답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gx가 x면 여기 똑같은 거 넣고 똑같은 거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걸 풀 거란 얘기예요. f의 a가 fb랑 같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결정이 되죠. 첫 번째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a랑 b랑 같으면 되지 않아? 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값이 만약에 k다라고 할게요. fa, fb가. 근데 여기다가 k를 그냥 아무 데나 넣었어요. k를 이렇게 넣었어요. 돼? 괜찮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값이 같죠. 그게 무슨 얘기? 아, 두 번째. 2분의 a 플러스 b가 뭐다? 여기 1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대신 요 k 값이 무조건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럼 일단 이거를 먼저 풀어볼까요? 1번.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 gx가 x랑 같다 라는 거고, 얘는 2분의 gx랑 x를 더했더니 1이랑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부터 어려워요. 지금부터 어려워요. 왜요? 실근이 두 개예요. 두 개만 나와야 돼. 잘못하면 네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1번. 여기 1번. 좀 풀게요. 1번을 풀면은 이거죠. gx가 x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x. 다시 얘기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이에요.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 경우는 몇 가지 뭐예요? 기억. 판별식이 1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면 부실근을 갖죠. 그리고 니은 4분의 d가 0, 즉 a가 4분의 1이면 한 개를 갖는데 필요 없죠. 정수이겠으니까. 일단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날릴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gx 플러스 x가 2 이렇게 되죠.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x제곱에 플러스 3x a 플러스 2는 0이 여기에 기억 판별식을 해요. 그러면 9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2가 양수여야 여기도 주식을 넣죠. 더 살짝만 할게요. 세게 안 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괜찮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렇지. 실근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근이 두 개 나오고 여기서 근이 두 개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나오죠. 두 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해볼까요? 여기는 뭐예요? A가 4분의 1보다 작다. 이거고요.
여기는 해야 돼. 똑같네. 1 마이너스 4A가 공보다 크다. 똑같네요. 내가 뭐 이런 풀었어. 9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똑같은데. 잠깐만요. 이상한데요? 너무 잘못 적었니? 잠시만요. 선생님이 뭘 잘못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아, 마이너스 2네. 미안해요. 이거 마이너스 2. 그치, 이게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가 17 마이너스 맞죠? 4A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A가 4분의 17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여기다 그릴 테니까. 여기에 A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4분의 1이 있다고 치죠. 여기 4분의 1이 있고요. 여기에 4분의 17이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맨 처음에 여기보다 작으면 여기보다 작다가 이게 1번이죠.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은 여기보다 작다. 이게 2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영역으로 가면 몇 개 있어요? 여기 2개, 여기 2개니까 이쪽인데 여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몇 개 있어요? 여기 2개 있겠죠. 여기는 0개 있고 7. 그러니까 답이 이 영역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이 4분의 1보다 크고 A가 4분의 17. A가 4분의 1이면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여기가 한 개이니까 여기는 딱 3개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 중근 하나, 여기 2개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정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깜짝 놀랐네. 이거 시력 잘못 잡는 거. 어렵죠? 저런 거. 생각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거 좀 신경 하나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거만 생각하는 건데 이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불법 그냥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 24, 유형 16부터 볼까요? 유형 16. 유형 16은 뭘 얘기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건 뭐랑 필요충 조건이라고요?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역함수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고,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해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거나 이제 하나씩 만나야 되니까. 이해되실까요? 이제 그리고 이제 1대1 대응하는 그게 항상 포함되어 있죠. 뭐야? 시역이랑 공역이 같다. 이 파트도 아까처럼 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에 123번을 일단 한번 풀어볼까요? 123번을 하나 풀어보면, 자, 함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x 플러스 a 플러스 3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x가 1보다 크다는 때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 여기는 ax 플러스 a 제곱이 돼. 둘 다 1차라는 건 포인트죠. 이렇게. 네. 그러면 자 일단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어디서 시작을 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한번 일단 그려보려고 해요. 경계가 어디냐면 여기죠. 1. 그럼 이제 여기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어딘지 모르니까 a 플러스 3 에다가 a 플러스 4 대충 그려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a 플러스 3 여기가 한 칸 올라가서 a 플러스 4야 라고 하고 여기 1을 결정했다는 얘기. 그냥 대충 그리면 돼요. 그런 데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가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1번 a가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내려오겠죠.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려오거나 1번 또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1번. 근데 정의역 내에서 어디 한 부분이 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내려가면 일단 옆으로 그었을 때 1대1 되는 거예요. 1대 함수가 안 되죠. 둘 다 옆으로 그었을 때 1대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 더 볼까요? 그럼 또 비슷하게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a 플러스 3 여기가 a 플러스 4 이렇게 치자고. 이제 이게 아니니까 그래 2번 a가 여기는 없죠. 상수함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수함수는 내가 그래서 1대1 되게 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a는 양수겠다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게 아니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게 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안 돼요? 네, 옆으로 부었을 때 주점이 만나니까 안 되고 여기는 이만큼의 공역이 비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역 치역이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A가 양수다라는 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박해를 다 결정을 했을 때 저 점에서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그렇게 이제 푸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1을 넣었을 때와 1을 넣었을 때가 같다. 즉 1 a 플러스 4와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a 더하기 a 제곱이 같다. 따라서 a 제곱이 4일 거고 a가 뿔만 2가 나올 텐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나중에는 당연히 안 그리고 그냥 푸는 게 맞고요. 지금 처음에 할 때는 1대1 대형이다 아니면 뭐 역함수가 존재해 이렇게 되면 교점이 이어져야 되고요. 그 파트 내에서 안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공역에 어디 빈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역을 아예 떨어진 걸 줘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가요? 조심해야 되죠. 주의. 만약에 x는 그냥 시수 전체예요. 이렇게. 그다음 쟤처럼 fx가 이렇게 범위별로 나와요. 만약에 똑같이 할게. x가 1보다 클 때는 뭐 f1x 이렇게 쓰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2x를 준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y, 즉 공역을 이렇게 줬다고 치자고요. y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줬다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잘 봐요. 여기가 1이에요. 쟤처럼 그래프를 얘를 그렸더니 F1, F2x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 채웠어요. 이렇게 채웠어요. 그리고 F1x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렸대요. 선생님 1대1 대응 아니잖아요. 근데 잘 봐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어떻게 1대1 돼요? 왜냐면 공역이랑 시각이 가까워졌는 지금. 그러니까 공역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 네? 그래서 반대로 물어봐요. 이렇게 한 풀을 주고 얘가 1대1 되기 위해서는 공역이 이거다라고 하고 알파와 베타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해되셨나요?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공역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형 23을 볼까요? 맨 뒤에요. 이게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인데 이걸 언젠가는 선생님이 할 건데요. 일단은 이 파트를 먼저 하고 나중에 또 유리함수가 하면 나오니까 이따가 가서 풀 때 할게요. 일단은 얘부터 하죠. 이거는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너무 빨리 적었나? 다 보셨죠? 못 봤으면은 그냥 녹화한 거 있으니까 보시고요. 잘 보고 있지? 자,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적 중에 하나죠. 절대값 포함 그냥 생각난 김에 하죠. 어차피 시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리식까지 할 거거든요. 자, 보세요. 절대값 포함 함수는 어떤 거냐면 일단 지금 여기 나온 것부터 할게요. 첫 번째 패턴 뭐냐. 일단은 이거부터 물어볼까요? 절대값이 뭐예요? 절대값 알고 있는 대로 말하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뺀 거? 그거 뗀 거? 그거 너무 이제 중학교 때 수준이고 절대값이라는 건 불수의 절대값이다라고 하는 건 먼저 수직선상에서 그 전에 원점에서부터 해버립니다. 요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적어볼까요? 무슨 얘기냐? 요게 이렇게 원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풀 거야. x의 절대값이 3이야 라고 묻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이렇게 푸잖아요. x가 이렇게 되죠. 맞잖아요. 3까지의 요 거리가 3의 절대값이니까 3, 3칸. 마이너스 3까지의 요 거리가 마이너스 3의 원점부터 거리가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다른 것들도 이해가 돼요. 뭔 얘기냐? 원래는 이게 시작이었죠. 첫 번째. 만약에 x-알파가 뭐 k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단계를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하면 봐요. x-1의 절대값이 만약에 2다 라는 건요. 이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뭐 x-1에 대한 원점에서 저 거리가 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1에서 x까지의 거리가 2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직선 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어요. 1부터 여기다가 3을 넣으면 2하고 3을 넣으면 요 거리가 2칸이죠. 그러니까 여기 3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까지 거리도 2칸이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풀면 여기 x가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알파에서 x까지의 거리가 k요 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함수로 가져와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fx가 만약에 x-알파 플러스 k야 이렇게 되는 거면 x가 변수다. x가 방정식이 아니라 x가 변수인 저 함수를 구할 거다 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푸냐?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푼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개념이 익히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리셔도 돼요. 내가 아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거 보여요. 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을 때까지는 선생님이 개념적인 걸로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거 하고 넘어가도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하냐? 절대값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어떤 a의 절대값이야 라고 하는 정의는 만약에 a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a라 쓸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렇죠? 그게 거리였으니까요. 맞나요? 그럼 기준이 되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0이다라고 하는 이 기준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은 x가 알파일 때라는 거죠. 기준은 x가 알파일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리고 x라고 하고 여기 알파를 두고 여기 0.0과 6.0으로 나와요. 1번과 2번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번 보세요. x가 알파보다 작아요.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k 형태로 그려주고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그냥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형태로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그래프상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 알파가 만약에 여기 있다. 알파가 여기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k가 양수다. k가 음수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거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k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고 여기서 더 이상 그려지지 않죠. 범위가 여기까지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은 기울기가 1이고 알파를 넣으면 k가 나오니까 이 점에서 만나고 대칭이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의 절대값이라는 녀석을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녀석이다. 그래서 알파 콤마 k를 중점으로 V자를 그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 녀석은 이제 앞으로는 저렇게 그린다. 그럼 만약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뒤집으시면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얘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기억해 주시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갈까요? 두 번째가 어디냐? 여기. fx가요.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푸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x-알파 더하기 x-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네 베타가 더 크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요? 0 되는 거 찾아라고 했죠? 알파 때 0 되고 베타 때 0 되는 기준이네. 그래서 세 부위로 나와요. 1번 잘 봐주세요. 많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좋아? 자, 만약에 x가 알파보다 작아요. 1번. 그러면 음수니까 함수가 이때 fx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일단 주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요.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아요. 그럼 fx가 신기하게도 보세요. 여기는 양수인데 여기는 음수죠. 그러니까 앞에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뒤에는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상수 함수로 떨어져요. 이렇게. 돼요? 세 번째. 여기죠, 여기. 2번, 3번. 세 번째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fx는 어떻게 다 양수죠? x-알파, x-베타. 그래서 얘가 2x-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가죠. 그럼 이번에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잘 보세요. 잘 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둘 다. 진짜 많이, 여기서 많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알파를 잡고요. 베타를 잡아요. 이렇게. 자, 그럼 알파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봐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이 있을 거예요. 질문? 얘 양수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베타가 더 크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절대 밑으로, x축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요정도 볼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격하게 내리겠죠. 격하게. 기울기 마이너스 2. 기울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요. 여기는 쭉 직선이죠. 여기다가 베타를 넣어도 2베타 빨개 알파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서 똑같이 대칭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선생님 이건 그릇 모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기한 게 보세요. 여기는 딱 봐도 최소값이 여기 딱 봐도 최소가 K 밑에 거는 최대가 K 결정이 되잖아요. 여기 끝에 뭐가 없으면 여기 끝에 뭐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뭐 플러스 K 마이너스 K 있을 수 있잖아요. 얘가 없다면 여기는 무조건 최소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예요. 거기가 특히 상수함수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하나 외워놓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 좀 더 할게요. 여기 지울게요. 이제 1차는 제일 쉬우니까. 자, 저 그런 모양 기억하시고. 이게 옛날에는 원래 다 외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계 소리가 나죠? 아니 사진 찍은 거 말고 그건 아니고 그 소리가 이게 잉잉 이런 소리 나고 내기가 이상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얘 변형이에요. 그래서 fx가 이번에는 이렇게 x 마이너스 알파 하고 여기가 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많이 더 이거 풍기를 치자. 공기가 자꾸 안 빠져서 자, 여기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야 알파가 커 베타가 커 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선생님이 얘랑 똑같이 이렇게 결정할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반대면 알파가 더 크면 자리를 바꿔주셔서 마이너스니까 뒤집어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따 설명해줄게요 다시. 자, 그럼 여기랑 비슷하잖아요. 해볼게. 저기 1, 2, 3을 똑같이 해서 1번에 만약에 x가 알파보다 작아요. 이 연습을 꼭 해보세요. 선생님 하는 이 연습을 알겠죠? 그냥 툭대고 난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들을래 라는 건 아직 안 되고 본인이 숫자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나눠보세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그냥 그래프로 바로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했던 얘기 뭐야? 나중에 이거 할 새가 없어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fx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 x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괜찮죠?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자,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죠? 여기 그냥 다 여기가 양수죠. 여기만 음수니까 여기가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x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여기가 2x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베타보다 x가 크거나 같아. 이렇게. fx는 주식. 뭘? 앞에 거 x 마이너스 알파, 여기도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 그래서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잘 봐주세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라고 하면 차이가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 반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어떤 모양이 돼요? 자, 알파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베타보다 클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잘 봐. 그래서 최소는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거고요. 최대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예요.
자, 질문. 그럼 만약에 여기서 베타가 알파보다 작으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기에 베타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고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예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뒤집어진다는 거. 왜? 여기 부호가 다 바뀌게 되니까. 여기 두 부호. 됐죠? 그거는 한번 해보세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게 아마 192에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 뒤에 플러스 1 있잖아요, 여기. 그죠? 플러스 1 있는 거 해서 풀어보시고 그래프 그려보세요. 한번 해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라는 거. 원래는 얘가 세 번째예요, 지금. 왜냐면 이번에 변형이에요, 얘는. 가운데 부분 바꾼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 남겨도 되는데 아니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선생님이. 자, 지우면 돼요, 여기. 왜 피곤한 이유가 있네? 시험 끝나서 그래? 다들 가을이라 그런가? 자, 네 번째. 원래 내가 세 번째라고 했어요. 제가 두 번째 변형이고 이번에는 세 개짜리예요. fx가 x-알파 절대값, x-베타 절대값, x-감마 절대값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범위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죠.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죠. 일단은 처음이니까 적는데 다음부터는 이거 할 때 되게 힘들 거예요. 이걸 다 언제 적어?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1번. x가 알파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럼 전부 다 작으니까 fx가 이렇게 돼요. 아니지. 맞지? 마이너스 3x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베타보다 작아요. 그럼 fx는 잘 보세요. 여기 양수잖아. 써줄게요. 여기만 양수. 그래서 이거 나중에 외우기 되게 편해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x 하고요. 얘만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세 번째 베타부터 감마까지. 한 단계죠. 여기서는 fx가 여기 양수, 여기 양수, 여기만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x고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 감마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fx가 다 들어가니까 얘가 3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할만하죠? 숫자 들어가는 계산할 때.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이렇게 돼요. 여기가 알파. 범위를 좀 작게 잡을게요. 베타.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넓게 잡을까? 감마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자, 알파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알파 넣으면 여기보다 알파가 똑같아요. 여기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런 데가 돼요. 그래서 3x니까 되게 이렇게 내거든요. 격하게 내거든요. 너무 밑으로 잡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베타를 넣으나 여기다가 감마를 넣으나 아니 여기다 베타를 넣으나 베타가 사라져요. 베타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에 솔직히 얘기하면 숫자가 더 크긴 한데 이렇게 떨어진 1차로 이렇게 떨어지는 여기인데 여기가 바로 감마 빼기 알파. 여기 올라갈 때도 여기다가 감마를 넣은 거랑 생각해서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감마를 얻기 때문에 이 감마 빼기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다시 또 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투기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똑같아요. 최소값은 언제나 큰 거 빼기 작은 거예요. 큰 거 빼기 작은 거. 감마 빼기. 그래서 세 가지. V자, 그릇, 토기 이렇게 해서 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를 잘 하면 거기 있는 151, 152, 153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주무시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안 되겠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주무시던가 잠을 깨시던가 하세요. 절대값 포함되는 함수 하나만 더 할게요. 이따가.